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셀러스는 수많은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엑셀로 만들어서 여러분 자체적으로 관리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차피 원본 올리기 전에 엑셀로 올릴 거 아닙니까? 이호님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서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카테고리로 해놓으면 효율이 되게 떨어집니다. 나중에 내가 별도로 카테고리를 작업해서 손수 다 매칭을 해서 더 정합성 있는 카테고리 다 매칭할 거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요. 4주차 설날 전날 목요일날 대구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시거나 표를 못 써요.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표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줌으로 간단하게 할까요? 네. 시간 되시면 펼쳐놓고. 네, 근데 시간이 사우님은 한 30분 뒤에 오신다고 했고 저 촬영은 일단 사우님 오시기 전에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아니죠. 한 이틀 됐죠. G마켓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는데 하루, 그리고 다시 순환시키기 위해서 상품을 업로드를 시키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데 시작한 시간이 오후 2시, 끝날 시간이 한 새벽 1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G마켓 옥션 인터파커 그 효과 분석한 거를 가지고 또 최적의 세트를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일단 세트를 먼저 만들어 놓은 뒤에 기본 상품명으로 상품을 등록할 거고요. 등록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명 가공을 좀 해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상품을 올릴 때 2호님 같은 경우, 1호님 같은 경우는 내가 수입해서 또는 제조를 해서 판매를 했으면 안 팔아봤을 카테고리를 좀 많이 건드려 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돈을 버는 시기라기보다는 경험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모님. 네. 저는 G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 인터파크 계정 뭐 두 개 있는 것까지는 두 개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마켓에 순환을 다 한 번씩 돌려봤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가 10,000개가 있으면은 이 10,000개를 전체를 삭제를 하고 다시 10,000개를 올리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비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 타이밍을 줄어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3,000개, 4,000개, 뭐 몇 개라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5,000개, 뭐 5,000개씩 이렇게 올려보기도 해봤는데 인터넷이 불안전해지면 이셀러스가 또 오류가 먹더라고요. 중간에 맞습니다. 걸어놔도 오늘에서야 이제 그걸 다 올리긴 올렸거든요. 타임 동안 이 제 상품들이 노출이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많이 이것저것 생각하고 시도해 보시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기에 당연히 부딪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님 어때요? 좀 유튜브는 봤습니다. KIMYU JU 맞죠? 네, 맞아요. 김유주. 김유주 채널에 가시면 브이로그 찍으신 거 있는데 가서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갈아엎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켓마다 등록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테스트하는 게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화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같은 매입처라도 이제 마진을 좀 다르게 해서 같이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셔서 일단 집에 가서 다시 좀 만들었거든요. 엑셀을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까지 해서 일단 제가 계획한 대로까지는 일단 원본은 다 올려놨어요. 사실 설 연휴다 보니까 주문도 좀 뚝 끊기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좀 나눠보고 스케줄을 짰다는 거에 좀 의미를 일단은 두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본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셀리어스 상품을 다 끌어왔거든요. 다 끌어오니까 한 9,4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해서 제가 테스트도 해보고 순환도 해보고 앞으로 이제 가공도 할 생각이고 원본을 다 엎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좀 낮은 마진으로 올리니까 주문이 2건이 들어왔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롯데온이었는데 그래도 주문하시고 좀 취소를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또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발송 처리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첫 주문 받았어요, 그럼? 네, 스마트 스토어 첫 주문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꼭 굳이 셀리어스를 써주시면 셀리어스를 베이스로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셀리어스에 엄청 많은 제품을 영업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들만 저희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품 수가 좀 적거든요. 다른 도매 사이트에 좀 비싸고 다른 카테고리들 많이 올려봐야 돼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일 다 마쳤어요? 네, 어, 부탁 왔습니다. 자, 사원님은 이틀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 저는 그 소득세 신고 처음 한번 해봤고요. 간이라서 뭐 금방 끝나긴 했는데 네. 마켓별로 다 그 얼마 냈고 얼마 나왔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가지고 그거 확인 홈택스에서 다 나오잖아요. 나오긴 하는데 마켓별로 구분 다 안 되겠지. 더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따라 하긴 했는데 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했고 그 다음 뭐 상품 등록은 요새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일단은 마켓에 상품 수가 다 채워지니까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이런 데서는 순환하는데 다른 마켓은 5천 개 거의 다 채우니까 일단은 계속 그냥 가공하는 것만 집어넣고 무가공은 따로 순환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사업자를 이번 달이나 뭐 다음 달에 하나 더 낼까 낼 계획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 마켓에서 그 상품 등록수에 대한 제한이 좀 줄어들었죠. 옛날에는 사업자 한 개로 제대로 만들 때까지는 저는 절대 사업자 추가로 내는 거를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약간 요즘은 2개 정도가 기본 세팅 값이 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켓마다 추가 아이디 발급도 제한되는 것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수에 대한 제한도 엄청 심해졌고 제가 봐도 2개까지는 기본적으로 세팅해도 괜찮겠다라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DB가 많으면 그리고 이셀러스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자 내고 아이디만 추가하시면 그 DB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내 DB만 좀 고도화돼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하셔가지고 다 붙여넣으면 됩니다. 내 중요물들이 좀 많이 있어야지 그 선택해서 바로 실행했을 때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2개 없다고 또 불안해 하실까 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인 트렌드는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상품명 강화한 거랑 이셀러스 원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매출은 좀 어떻게 돼요? 주문이 들어오긴 해요? 김윤주 대표님 한 건 들어오셨고 첫 주문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았어요. 그런 거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건데 마진을 100%, 뭐 50% 이상 보고 이렇게 지금 판매하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방법에서 그런 잔잔바리들의 제품이 많이 깔리면 한 개를 처리하나 100개를 처리하나 마우스로 클릭하는 건 나중에 똑같아지거든요. 솔루션 쓰면.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사모님은 주문 좀 들어와요? 한두 개씩 들어오다가 스마트폰 그거 그 순환하다가 딱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유입수도 보니까 유입수도 턱 떨어지고 확실히 낮에까지 안 들어오다가 오늘도 한 2건 들어오긴 했거든요. 순환한 것 중에 들어온 건 아니라서 별 상상을 다 하고 그렇죠. 예, 그 사모님이 말한 조울증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뭐 테스트했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막 눈 떴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답이다 싶고 막. 이현님은 주문 좀 들어옵니까? 하루에 한 건씩은 들어왔었는데 스마트 스토어가 또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경고 먹고 전 상품 노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뒤로는 주문이 없습니다. 그거 저번 주에 말했던 거죠. 저번 주에 메인 1번이 6일 동안 묶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건 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또 3일 또 묶였어요. 그러니까 1번 묶였었던 사유도 똑같지 않았었나요? 똑같습니다. 예. 그거 DB 좀 잘 걸러내십시오. 예.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당분간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그 원본 상품 폴더만 따로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본을 스마트 스토어에 제재가 심하다고 하면 그 사진 없는 공급사의 제품들로만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스마트 스토어 DB만 따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네네. 스마트 스토어를 판매를 할 DB 기준으로 나머지 마켓을 세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가 최저가라고 해봐야 진짜 누구나 소싱할 수 있는 상품을 그냥 딜리버리 쳐놓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뭐 등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가공을 해서 가공한 걸로 5,000개씩 다 채워 넣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야지 준비물들이 세팅됐을 때 좀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셀리어스, 일단 이셀러스 원본 상품 관리부터 좀 볼게요.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지. 1호님부터 화면 공유하실 줄 아시죠? 그 지금 1호님이 원본 상품에 대한 상품 DB 폴더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어떤 뭐 수신하면 일단 만개 단위로 할 예정이고요. 예, 폴더 자체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셀리어스에서 다 끌어오니까 9,4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예. 이거를 무료 유료로 나눠가지고 이제 가격을 다 따로 매겼고 이제 세트를 이렇게 5,000개, 2,500개, 2,500개로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7%로 돌리고 있어 처음에는. 요거는 이제 매입처마다 500개씩 전 좀 끊어가지고 다 나눴고 예. 유료, 무료 해서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일단은 지금 10,000개를 이렇게 다 분류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순환 주기에 맞춰서 7% 올렸다가 내리고 할 건데 G마켓 옥션은 무료 배송이 효과가 좋았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무료도 따로 만들었고 어쨌든 이렇게 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하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해보면 아시잖아요. 요거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딱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요거 이쪽 꽤 걸렸겠네, 안 걸렸겠네에 대한 감이 오셔야 돼요. 이게 뭐 이걸 잘한다고 해서 판매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야 다음에 내가 어떤 업무 전략을 짤 때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안 해야지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 보니까 셀리어스 안에 그 여러 공급처의 상품별로 나눈 것 같아요. 공급처별로. 네, 매입처별로, 그죠? 공급처별로 나눴습니다. 공급처별로 유료와 무료를 나누어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여기에 플러스 조금 비싼 제품들 타 음, 도매 사이트에서 네. 가져와서 DB 세팅도 같이 하세요. 요거 순환하는데도 사실 일이 많긴 하지만 계속 일단 셀리어스부터 먼저 하고 저거 해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라는 나한테 내는 숙제를 내가 미루게 되면 내 원본에 안 올라가 있으면 사실 그게 더 딜레이 되거든요, 시간이. 1호님이 그 올리신 상품들이 대부분 생활 잡화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굴러가야지 재미를 보고 추천을 드리자면 공구 쪽, 산업용품 쪽, 그리고 뭐 스포츠, 임의용, 인테리어 소품, 그렇게 일단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그냥 의류 카테고리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 해보세요. 네. 제 수많은 제품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막 섞여서 판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른 대표님들도 제가 말한 카테고리들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자, 셀리어스의 상품들이 재고를 직접 가지고 있는데 9,000개면 사실 진짜 초반치고 적지 않은 제품이거든요. 실재고를 보유한 공급사들이 직접 일일이 공급사 페이지 로그인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는 제품들만 있는데 9,000개라면 진짜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들의 제품을 알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생활 잡화나 객단가가 낮은 게 섞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셀리어스는 대부분 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 잡화류가 많네. 그럼 생활 잡화는 여기 있는 재고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카테고리는 여기서 다 소싱을 하고 부피가 크거나 객단가가 세거나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유통을 쉽게 할 수 없는 제품들. 대신에 지재권 검색은 좀 해봐야 되겠죠. 최소한 상표권이라도. 생각보다 손은 많이 가지만 잘 나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필살기 진행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워서 그렇지 초보들은 대부분 중개형 도매 사이트 큰 곳을 예를 들면 뭐 오너클랩, 도매국 뭐 많잖아요. 그죠? 도매매. 자, 이런 데 들어가면요. 그 제품을 다운받을 때 초보들이 지금 제가 말한 관점으로 다운을 받을까요? 그 수많은 제품이 있지만 DB 받는 거는 결국 남들 눈에도 이뻐 보이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 사이에서 내가 익숙치 않은 제품을 팔아보는 게 되게 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주문이 전반적으로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흐름이 그래요. 그냥 여기서 뭐 날고기는 사람은 주문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그 설날이 끼어 있는 달은 거의 주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설날이 끝나도 그 주문이 회복되는 게 좀 더뎌요. 셀러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번엔 설날이 좀 빨라서 2월 말부터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좀 붐비는 달이 3, 4, 5,
6. 그다음에 여름방학 전인 7월 초까지. 근데 7월 보통 초에도 휴가를 많이 가니까 3, 4, 5, 6이 가장 피크고요. 행사도 많고 봄날이고 소비도 되게 촉진되고 그다음 여름 휴가 끝나고 나서 추석 전까지 한두 달 재미 보다가 추석이 끝나고 10월, 11월, 12월이 또 피크입니다. 6개월에서 7개월 장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틈을 나는 1년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싶다. 추석 전까지는 추석에 관련된 용품이나 가을을 준비하는 시즌 제품을 좀 세팅을 몇 가지를 해놓으면 매출 떨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겠죠. 내가 7월 한 달만 판매를 할 여름 휴가 제품들, 물놀이 제품들도 제품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직접 사입해서 컨트롤 해봐도 되고. 근데 그걸 팔아봐야 돼요. 어떤 걸 내가 해봐야 되는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팔아봐야지 데이터를 얻는다. 예를 들면 여름 휴가니까 그래 튜브 하자. 여름에 장마철 낑기고 이러면 습기 있으면 그거 프린팅 해놓은 거 막 다 떨어지거든. 내가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고려했을 때 어떤 제품이 적절한지도 아는 거예요. 만약 내가 공간이 부족하다. 그럼 큰 제품을 내가 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공간은 부족한데 내가 이 제품 팔아보니까 한 번 주문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대량이다. 그럼 그 제품 한 개를 팔더라도 사입할 때 양을 좀 많이 하겠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설계를 못 해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계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를 수행할 굉장히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을 수행할 조직이나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계속 유지할 자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획을 달성하고 나서 피드백을 보고 반영하고 그런 것들을 삼박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 선두에 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온님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온님 지금 원본 세팅한 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원본 상품이 마켓에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화면은 밑에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왼쪽에 폴더를 보시면 초창기에는 그 셀리어스에 있는 거 카테고리별 다운을 받아서 네,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올린 뒤에 그게 순환도 안 되고 그게 관리를 못했어요. 아직 네, 그 이셀러스 사용상에 잘 다루지를 못해서 등록만 진행을 했었고 투비존이라는 도매체에서 또 상품을 가져와서 신규로 올려본다든지 리스팅 시간이랑 뭐 그런 과제를 하기 위해서 조금 폴더를 또 추가로 만들었었고 여기까지가 이셀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법을 익히는 단계 과제 부분에 대해서 못 모르고 진행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어제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셀러스는 수많은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엑셀로 만들어서 여러분 자체적으로 관리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차피 원본 올리기 전에 엑셀을 올릴 거 아닙니까? 이호님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서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카테고리로 해놓으면 효율이 되게 떨어집니다. 나중에 내가 별도로 카테고리를 작업해서 손수 다 매칭을 해서 더 정합성 있는 카테고리 다 매칭할 거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요. 차라리 원본 자체를 G옥 뭐 15번가 인터파크 수수료가 같은 곳끼리 묶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이 수수료율이 조금 다른 곳들은 별도로 묶고 판매하다 보면 G마켓만 잘 나가는 어떤 카테고리가 발견되면 G마켓만 전용으로 또 따로 빼서 원본을 묶어야 되고 제가 말한 대로 마켓마다 점점 계속 세분화될 거거든요. 이 이셀러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가격 수정이 제일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본 DB 자체를 아예 가격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원본을 처음에 세팅하면 그나마 편할 거예요. 속도도 좀 올라갈 거고. 그러다가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고 계속 고도화가 되고 마켓마다 활성화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켓마다 조금씩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원본 관리하는 게 왔다 갔다 안 헤매실 거예요. 사모님,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저는 무슨 기준은 따로 없고요. 그냥 제가 해왔던 대로 했을 때 그냥 나눠서 한 건데 처음에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는 거의 그냥 무가공 다 마켓마다 다 채울 때 필요했던 것들을 채워 놓은 건데 여기 그냥 월마켓이라고 돼 있는 거는 셀리어스 거고요. 근데 셀리어스 거 올리다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는 가격이 달라서 따로 넣고 옥션은 그 대표 이미지 그것 때문에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기존의 거를 빼고 한 1,000개 정도만 새로 올려보려고 했던 것들이 요 3개고요. 그리고 요번에 마켓별로 이제 무료 배송이나 뭐 이런 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포인트들 넣어서
새로 가공했던 거 또 1000개 추가해서 만든 게 지금 요것들이거든요. 저는 지금 올릴 때 스마트 스토어하고 옥션 제외하고 나머지는 요 같은 걸로 그냥 다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무료 배송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만들려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상품 등록 세트 입력할 때 그냥 3,000원을 추가를 했거든요. 가격을 가산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른 할인들이나 이런 거 넣을 때도 그냥 2%를 넣던가 1,000원을 추가하든가 뭐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료 배송을 따로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좀 DB가 많아지고 순환이 손에 있고 속도가 빨리 올라가면 실수를 하거든요. 그 DB를 아예 가격을 박아버리면 내가 실수하고 그걸 적용 안 해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관리가 되고 내가 그걸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걸 별도로 뭐 기록하거나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강박이 있을 정도로 관리 잘한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저는 방법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판매자 관리 코드에 앞에 M하고 AL하고 그다음에 SEL인가요? SEL은 셀리어스 코드인 것 같고 M하고 AL은 무슨 뜻이죠? 무가공, 올 마켓.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상품 찾다 보면은 어디에 어떤 마켓에 들어가 있는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쓸 데 있는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나름대로 넣어보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우리가 딱 보면 이거 내가 뭐다 이렇게 상품명만 봐도 알아요. 왜냐면 주문 한 개 들어오는 게 귀중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되면 무뎌지면요. 지금 사모님 같이 별도로 기입해 놓으면 추적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DB를 쪼갤 때도 저렇게 언더바 기준으로 다 쪼개가지고 코드 나열해가지고 필터 걸어가지고 정렬을 해버려도 한 번에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렇게 판매자 관리 코드를 쪼갠 건 되게 잘하셨고 지금 다른 대표님들도 나만의 코드 구분자를 넣어서 판매자 관리 코드를 관리를 해 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중에 주문이 많아지면 주문 관리 솔루션을 쓰게 되면요. 사실 사모님이 말했던 AU, SM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주문을 당기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코드가 누가 수령자가 누구고 그 솔루션이 다 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내역을 한 번에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엑셀. 쓸데없는 정보는 다 지우고 그걸로 코드 나중에 구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솔루션 아직 주문 관리 쪽으로 안 써보셨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마켓에 대한 구분자는 없어도 될 듯 합니다. 오히려 너무 길어지면 그 판매자 관리 코드 적는 칸의 바이트 수가 마켓마다 총 바이트 입력할 수 있는 수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나가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어디 문제가 있어서 지워야 되는 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건데 그냥 어차피 그때는 다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상관없는 상품명으로 검색하면 되는. 상품명으로 해도 되고 근데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모든 마켓 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냥 그 고유 코드만 쳐도 실버번가에 있는 거나 G마켓에 있는 거나 지금 구분자를 해놓은 게 크게 의미가 없죠. 어차피 다 지어야 되는데. 지금 사모님 말 이해됐어요? 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보여드리게. 자, 지금 사모님 진행 상품에서 코드 하나만 복사해봐요. 중복으로 올라가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제품 하나만 코드 복사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게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검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저 제품이 상표권 위반됐습니다. 빨리 지워주세요. 또는 이 제품 품절됐습니다. 또는 이 제품 디자인권 위반됐습니다. 지워주세요. 이런 공지사항이 떴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올려놓은 마켓에 일단 그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진행 상품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상품 수집을 해와서 최신화 시킨 다음에 대량 검색으로 판매자 관리 코드로 앞에 구분자 다 제끼고 오리지널 코드가 들어가 있는 코드를 다 검색을 딱 하면 지금과 같이 뒤에 11번가에 2개 올라가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 1개 올라가 있죠. 이거 다 판매 중지 대기 걸어서 판매 중지 적용을 눌러서 얼른 내려야 되겠죠. 네네. 이해되죠? 네. 너무 많은 오픈마켓을 써도 안 좋다는 게 왜 그러냐면 그 공지사항을 맨날 확인하고 알람을 계속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판매를 하면서. 도매 사이트 자체가 많아져 버리면 그 사이트에 일일이 들어가서 또 공지사항 확인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도 지속적으로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님 거 봅시다. 저는 일단 왼쪽에부터 설명을 하면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저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마켓별로 뭐 가격 설정도 안 했을 때 그냥 퉁쳐가지고 하루에 뭐 50개씩 이렇게 계속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발전했을 때는 이제 따로 네이버랑 쿠팡이랑 오픈마켓에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가격을 다르게 했었거든요. 예. 가공 뭐 상품명 바꿔서 가공해가지고도 올려보고 계속 하루에 뭐 100개 가까이 계속 처음에 쌓아 나갔고 그다음에 저희 스터디 하면서 순환한다고 이렇게 뭐 여러 개도 올려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테스트 해가지고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나눠서도 다 테스트 한 거 적용한다고 다 올려보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날짜별로 해가지고 어제 같은 데는 뭐 1.0, 2.0도 다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가격 설정한 것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세트 설정을 해서 거의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근데 양이 보면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좀 가공을 제 나름대로는 좀 섬세하게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으로는 많지가 않고 또 제가 마켓에 이미 거의 꽉 찬 데는 지어가면서 계속 새로 한 걸 또 올리고 지어가면서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으로 때려 박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일단 꽉 찬 게 일단 옛날에 올린 것도 팔리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아깝다고 해야 되나 제 나름에 이게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엑셀은 2개를 쓰는데 엑셀 파일을 저도 그 아직 판매 프로그램 안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하루에 그냥 마무리할 때마다 주문 들어온 거 수집해가지고 일일이 좀 들어가서 어느 마켓에서 들어왔는지 뭐가 팔렸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나름 하고 있고 그다음 요거는 가공한 것들 그 정리해가지고 이거 뭐 판매 마켓이고 이거 상품명이고 음. 팔린 거는 이렇게 해놓고 코드를 여기 이제 나중에 여기 붙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품단 좀 관리해주면서 여기 새로 업데이트 해주고 새로 업데이트 해주고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어요 전 나름대로. 그 아까운 마음 누구보다 잘 아는데 좀 과감해질 필요는 있거든요. 무조건 기본 상품으로 가공을 한다고 좋은 건 아닌데 필요해요. 어차피 제가 말한다고 해도 선택은 사원님이 하고 나머지 1, 2, 사모님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때까지 주문 들어왔던 순수 주문 들어왔던 코드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다 지워도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기대 효과는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개 들어오는 거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5,000개라는 상품을 다 묶어놔야 되잖아. 좀 가감해져야 됩니다. 어차피 다음 차수에 빨리빨리 쫙 바꾸고 다음 차수에 이걸 아예 영영 버리는 게 아니고 다음 차수에 다시 한 바퀴 돌면 되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숨쉬게 만들어줘야 돼요.